우리 몸에 분포하는 혈관 A, B, C에 대한 거거든. 자, 이거 혈압을 측정하잖아. 혈압.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압이란 게 이제 그 혈액이 혈관에 지나갈 때 혈관벽을 두들기는 압력이야. 그치? 그럼 심장에서 자, 수축기 혈압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흐르잖아. 그럼 자심실에서 수축하게 되면 이 자심실에 있는 혈액이 대동맥 쪽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때 나가는 혈액이 대동맥 벽을 치는 압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얘는 지금 대동맥이라는 혈관에 걸리는 압력을 얘기하는 거고, 자, 수축기라는 것은 대동맥으로, 자, 어떻게 돼? 이게 좌심실의 수축에 의해서. 그러면은, 자, 이게 나가는, 자,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에 걸리는 압력이면, 자, 어떻게 돼? 이완기는 뭐야? 좌심실이, 자, 어떻게 돼?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심실이 이완이 되니까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의 양은 줄어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혈액의 양이,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액의 양이 가장 많을 때의 압력, 가장 적을 때의 압력. 그럼 이 혈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혈관벽을 굉장히 강하게 치다 보니까 아무리 대동맥의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크더라도 이게 지나치게 계속 이제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혈관에 노화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압력을 못 견디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은 바로 이제 요거지. 그래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나갈 때, 많이 나갈 때, 얘는 적게 나갈 때 압력을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 혈압을 재봤나? 병원 가서? 아직은 너희는 뭐 굳이 그러니까 병원에 아파가지고 뭐 수술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굳이 혈압을 측정할 이유는 없을 거야.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이제 여기 딱 갖다 대고서 이제 막 펌프질을 해.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쫙 공기가 들어가면서 눌러. 그럼 이렇게 누르는 상태에서 이제 공기를 조금씩 빼요. 싹 빼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제 툭툭툭툭 처음에 이제 툭툭툭 하는 소리가 나올 거야. 느낌이 이제 떨림이 갑자기 이제 느껴질 거야. 그때 떨리기 시작하는 압력이 바로 수축기 압력. 그러면서 자, 이게 이제 혈관을 탁탁탁 때리니까 그 때리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혈관에서 느끼게 되고 의사들은 여기 청진기 갖다 대고 듣는 거야. 그래서 이 때리는 소리를 처음에 그러고 나서 다 때리고 나서 이제 이완이 되면 나가는 혈류 속도가 느려지잖아. 그럼 이제 때리는 게 약하니까 소리가 어느 순간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 압력 여기,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릴 때 그때 압력을 측정을 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뭐냐면 대동맥. 그래서 A는 동맥이 되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갔을 때, 자, 이게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린 B가 어디예요? 그러면 B는 모세혈관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동맥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야? 정맥이 될 것이고.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억복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면은, 자, 이 혈관벽이 B보다 C 혈관벽이 더 두꺼워야 되지. 왜냐면 모세혈관이 얇아야 돼. 아주 얇은 하나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왜? 물질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혈관벽은, 자, B보다 C의 혈관벽이 더 두껍고, 혈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혈류 속도가 어떻게 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류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돼야 돼.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아,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갔을 때 가장 많이 혈류 속도가 높을 때 압력, 그리고 이완이 됐으면은 이제 이게 수축이 아니니까 이제 쫙 나가질 않잖아. 그럼 조금씩 찌금찌금 나갈 거야. 그래서 혈류 속도가 가장 느릴 때, 대동맥의 혈류 속도가 느릴 때, 심장에서 나가는 혈류 속도가 느릴 때 압력이 이완기 혈압.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 아니야. 혈압이 낮아질수록, 자, 혈압이 낮아질수록 혈류 속도가, 아니지. 요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맞지? 그러니까 동맥하고 모세혈관 맞지? 근데 정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었지. 니은. 그치? 이건 자료 해석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혈류 속도가 높아지는 혈압은 더 낮아지잖아. 이거. 그래서 혈압은 정맥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맥 주사할 때 어떻게 돼? 꽂아도 피 안 쏟고요. 빼도 피 안 쏟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혈압 압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모세혈관은 상처 나면 피가 나오지. 왜? 정맥보다는 혈압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 미는 힘에 의해서 피가 빠져나온다라는 거야. 모세혈관에서는. 자, 딴 거. 다 됐어? 자, 그 다음에. 79. 자, 혈액의 성분을 관찰하는 과정이야. 자, 받침 유리에, 자,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밑에다가 이제 유리를, 받침 유리라는 것이 있어. 자, 너희 초등학교 때 그 현미경 보지 않았어? 관찰? 그치? 그럼 밑에 이제 유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떨어뜨리고, 그 외에 또 그 덮는 유리가 있잖아. 그렇게 딱 덮은 다음에 딱 갖다 대서 뭐 대물 렌즈, 저반 렌즈 조절해가지고서 막 본단 말이야. 그럼 받침 유리에 혈액을 떨어뜨리고, 자, 그 다음에 식염수로 희석을 한다. 왜 희석을 할까? 왜냐면 혈액에는 혈구가 되게 많아. 그럼 얘네들이 겹쳐가지고서 보일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지. 겹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물을 넣어서 희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 혈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관찰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간은 우리가 이 혈액 속에 있는 혈구들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관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희석하고, 그래서 받침유리 또 다른 받침유리를 혈액 가장자리 비스듬히 대고 밀어서 혈액을 얇게 핀다. 자, 얇게 피는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딴 건 없어요. 왜냐면 여러 겹으로 겹치면 안 되니까 한 겹으로 하기 위해서 밀어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또는 이제 여기에다 덮개 유리해서 꾹꾹 누르는 경우도 있어. 근데 꾹꾹 누르다 보면 이제 이게 힘을 가하게 되면은 안에 혈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쓱 해서 믿고, 그 다음에, 자, 에탄올을 떨어뜨린다. 자, 에탄올, 그리고 나중에, 중상 과정에서도 요런 어떤 현미경으로 하는 실험이 나오는데, 거기에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아세트산,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 혈구는, 자, 이게 세포성 물질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적혈구나 혈소판은 대신 세포핵은 없어요. 그리고 백혈구만 세포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혈구는 세포핵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활동하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러니까 모양을 관찰하기에는 움직이는 것은 관찰하기 힘들어요.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라든가 이런 걸 관찰하려면은 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어떤 세포의 운동성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에탄올을 떨어뜨리는 거야. 에탄올. 알지? 에탄올. 자, 우리 손소독 할 때, 그치?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소독하면서 얘네들의 활동성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활동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자, 김사액이라고 있는데, 얘는 있잖아. 백혈구의 핵을 염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백혈구의 핵을 관찰하기 위해서 김사액을 넣는 거야. 그러면 그 김사액이라는 액체가 이제 여기 이제 시약이죠. 시약이 들어가면은 백혈구로 스며들어서 핵을 염색을 시킬 거야. 그럼 그 색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보라색으로 이제 염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로 씻어내고 말리고요. 그리고 나서 덮개 유리를 덮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 그렇지? 그러면 자. 받침 유리에서 혈액이 있는 받침 유리는 나에서 자, 혈액 가장자리 비스듬히 되고 밀어내잖아. 그 혈액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아니, 받침 유리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에다 떨어뜨렸어. 근데 내가 여기를 반대 방향으로 밀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미는 거는 얘를 얇은 막으로 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혈액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닐 거라는 얘기야. 자, 에탄올은 혈구를 고정하기 위해서, 운동을 중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야. 그쵸? 그럼, 자, 라에서 감사액은 적혈구와 백혈구의 핵을 보라색으로 염색한다. 적혈구는 핵이 없어. 그치? 자, 그러면, 잠깐만. 답이 없잖아. 잠깐, 기억. 받침유리 혈액이 있는 나에서 다른 받침유리를 대고, 에이, 진짜.
아, 진짜, 이게 문제가 너무한데, 이거? 기억 맞아. 왜냐면 위에 거를 미는 게 아니라 밑에 거를. 그 밑에 거는 반대 방향이 돼야지. 그치? 위에 거는 혈액 방향이면 밑에 거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얘랑 딱 이제 만나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밀릴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한데, 이거? 이거 너무한데?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밑에 있는, 자, 받침 유리는 혈액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얘를 갖다 댔을 때 반대 방향 밀면서 어떻게 돼? 이게 딱 겹쳐지면서 옆으로 이제 넓게 펴지겠지. 아이씨, 뭐야, 이거 너무한데? 자, 다음. 그러니까 지금 나의 받침 유리가 2개가 나오잖아. 원래 있던 받침 유리, 다른 받침. 아, 그럼 어떤 받침 유리냐고 정확히 밑에 얘기해줘야지. 그치? 자, 다음. 근데 실험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자, 밑에 있는 받침 유리고, 자, 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걸 미는 것보다 얘를 미는 게, 왜냐면 이거 하다 보면 내가 힘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거면 얘가 이제 중력에 얘가 누른 일정한 힘이니까 이렇게 미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아, 2번? 자, 마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거. 아니, 우리 혈구에서 제일 많은 게 뭐야? 척혈구에 대한 거잖아요. 자, 그럼 적혈구, 핵이 있어. 백혈구죠? 혈구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야? 백혈구지? 자,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는 게 백혈구지? 그러니까 1, 2, 3, 4는 백혈구, 가운데 오목한 원반 모양이 적혈구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돼야지. 자, 됐습니까? 자, 끝. 질문 다 된 거야? 오케이. 이거 벌써 다음 주가 추석주네? 아, 다다음 주가? 시간 되게 빠르다. 우리가 이제 그 혈액순환, 이제 여기 할 차례지. 자, 혈액순환은, 자, 우리가 혈액의 대순환은 2가지로 나눠져. 자, 우리 온몸으로 나가는, 온몸의 각 조직세포로 혈액이 운반되는 우리 그 온몸순환, 또는 몸체자 써서 체순환이라고 해. 이제 그러니까 심장에서 우리 각각의 온몸으로 나가는 체순환이 있고, 이제 온몸순환. 자, 심장에서 이제 뭐야? 폐로 가는 뭐가 있다? 폐순환이 있다. 그러면 이 온몸순환하고 폐순환의 역할이 뭐냐? 자, 온몸순환은 우리 각 세포, 온몸의 각 조직 세포, 자, 세포와 연결되는 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온몸의 조직 세포가 있으면 이 조직 세포에다가 양분, 산소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자, CO2하고 노폐물을 자, 다시 녹여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체순환, 온몸 순환이 된다. 근데 폐순환은 자, 어떤 게 폐순환이냐면은 이 폐로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폐에서 뭐야? 숨을 들이쉴 때 산소를 마시고 숨을 내쉴 때 CO2를 내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날숨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날숨 과정에서 자, 우리가 혈액에 있는 자, 혈액의 CO2를 밖으로 내보내고, 알지? 그 다음에 내가 들이마신 공기에 있는 산소를 혈액에 녹이는 것을 우리는 폐순환이라고 한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 앞에서 자, 이게 이제 우리 온몸 그 순환할 때 전체 자, 대순환을 봤을 때 이제 그 순서가 나오지. 자, 이거 심장을 중심으로 가볼게. 심장.
심장. 알지? 자, 그러면, 자, 대우방실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간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좌방실 대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가 심장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자, 여기는 폐로 가고요. 여기는 온몸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전체를 묶어서 뭐라 그래? 우리 대순환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요 좌심방에서 좌심실, 자, 대동맥으로 넘어가. 그리고 나서 온몸이면, 그러면 여기에는 온몸으로 뭘 전달할 거야? 산소하고 양분을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산소가 양분을 전달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 대순환에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에는 산소하고 양분이 되게 많아. 자, 그래서 특히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 혈액의 색깔은 무슨 색깔로 보인다? 자, 선홍색으로 보인다. 알겠지? 선홍색으로.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자, 여기가 누구랑 접촉돼 있다? 우리 각 조직에 있는 세포랑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대동맥, 모세혈관, 세포. 자, 근데 세포로는 혈액이 가진 않지. 그치? 그래서 모세혈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세포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내보낼 거야. 자, CO2, 노폐물. 그래서 여기서 물질 대사,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자, 그 여러 가지 작용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자, 이걸 통해서 노폐물을 내보내면, 자, 이 노폐물하고 CO2가 대정맥으로, 그렇죠? 모세혈관, 대정맥,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심방, 대우방실, 그치?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체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자,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 검 붉은색으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시커먼 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CO2가 많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럼 이제 우심방, 우심실로 갔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게 돼? 대우방실폐라고 그랬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입니다. 그래서 폐로 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폐동맥이에요. 그래서 폐동맥으로 쭉 나갔다가, 자, 이것이 동맥이니까 다시 모세혈관으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모여 있는, 자, 요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폐포라고 그래요. 폐포. 폐포.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꽈리처럼, 꽈리 모양으로, 자, 꽈리 모양, 그러니까 브로콜리 있지, 브로콜리. 그것처럼 꽈리처럼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모여서 꽈리처럼 막 우리 폐 속에 막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얘가 숨을 들이마셔. 숨을 내쉬어. 그럼 이제 여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 CO2를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날숨을 통해서 훅 빠져나가겠죠. 그치? 그리고 내가 숨을 들이마셔. 그러면은 이 폐포하고 공기랑 접촉하면서, 자, 내가 들이마신 공기에 있는 산소가 이 폐포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 산소가 이제 들어가니까 산소가 많으니까 얘가 다시 어떻게 돼? 폐에서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 자, 들어가는 혈관이 정맥이라고 그랬지. 심장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폐정맥. 그래서 좌심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폐동맥. 자, 모세혈관. 다시 폐정맥. 이렇게 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폐순환이라고 그래. 폐순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체 혈액의 순환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가운데로 반으로 딱 쪼개서 보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폐정맥하고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그리고 세포로 들어가는 모세혈관, 세포와 접촉한 모세혈관. 자, 요게는 전부 다 뭐가 많다? 산소가 풍부하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이 혈액을, 자, 산소가 많은 혈액을 뭐라고 부른다? 동맥혈이라고 부른다. 동맥혈. 그래서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은 아주 붉은 선홍색의 피 색깔을 가질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세포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자,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얘는 CO2가 많은 혈액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CO2가 많은 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맥혈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깨끗한 피, 지저분한 피, 막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정맥혈에는 암만 해도 노폐물이 많이 있겠지. 알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래서 얘는 자, 검 붉은색의 피 색깔이 나올 것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O2가 많은 혈액이라면 반대로 CO2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요. 자, CO2가 많다는 얘기는 O2가 어떻게 돼요? 적어요. 없는 게 아니야. 적은 거야. 적어. 알지? 적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요 폐포, 요 이제 폐의 모세혈관이 모여 있을 때 이 폐포에서 O2와 CO2에, 즉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기체에 뭐가 일어나?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O2하고 CO2의 요 교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얘를 기체 교환이라고 불러요. 기체 교환.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기체 교환이라고 한다. 기체 교환. 자, 그래서 뒤에 이제 기체 교환이 나오게 될 거야. 호흡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여기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딱 놓으면 돼요. 가운데로. 그래서 여기 붉은색이 선홍색이니까 붉은색이 동맥혈. 자, 여기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맥혈. 알지? 그래서 이제 심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 좌심방, 좌심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자, 폐정맥. 순서 꼭 기억해.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제 동맥혈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자, 대정맥, 우심실, 우심방, 폐동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뭐야? 정맥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폐, 좌, 방, 실, 대. 이제 그다음에 대우, 자, 대우, 실, 뭐야? 대우, 그렇죠? 대우, 방실. 그러니까 여기가 순서가 이렇게 가있지. 시 뭐야? 방, 실 갔다가 실에서 이렇게 가있지. 대우, 방실패. 그렇지? 대우, 방실패. 자, 이렇게. 자, 이 순서는 꼭 기억해. 체순환, 우리 온몸 순환의 순서, 폐순환의 순서, 그리고 동맥혈과 정맥혈 구분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알지? 그러면서 요 순서를 왜 외우냐면은,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여기로 갈 때 좌심방이 수축이 되고, 좌심실이 이완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기로 막 연결시켜서 막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 이건데 이제 좌심하고 좌심실 아니라, 얘를 뭐 가나, 다라, 막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뭐 가는 수축이 되고요, 나는 이완이 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거기서 연결해서 어떻게 돼? 판막하고 같이 묶어서 막 연결된 문제가 나오니까 순서 정확하게 외워두시고. 자, 동맥혈, 정맥혈 확실하게 구분. 동맥, 정맥과 달라. 알지? 동맥, 정맥과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자, 이제 우리 호흡 들어가자. 자,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호흡하고, 자, 우리가 이제 들숨 날숨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좀 구분해서 이제 설명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중등 과정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에너지 호흡할 때 에너지를 생산하는 호흡을 자, 세포호흡이라고 그래. 자, 세포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호흡을 세포호흡.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자, 우리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막 그러잖아. 잠 못 자고 막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어. 피곤한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 피곤하고 막 이렇게 졸릴 거잖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타민 B를 먹으면
비타민 B가 이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 B를 우리가 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막 활발하게 작용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활력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활력이 막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피곤을 없애는 게 바로 이제, 바로 이거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호흡을 우리가 세포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레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자, 얘네들이 기체 교환을 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호흡. 그래서 호흡은 두 가지를 얘기해. 자, 하나는 에너지를 만드는 호흡이 있고, 하나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호흡이 있어요. 얘를 들숨, 날숨이라고 해요. 자, 용어로는 우리가 숨쉬기. 브리띵. 영어는 브리띵이라고, 숨쉬기. 이거. 물론 이 둘은 연결돼요. 내가 숨을 들이써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겠지. 자, 에너지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노폐물,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후 내쉬어야지 CO2가 빠져나가겠지. 근데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할 거야. 왜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은요, 바로 들숨, 날숨입니다. 브리띵. 그래서 여기서는 자,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래서 자, 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자, 폐포, 그리고 우리 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폐포와 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기체 교환을 위주로 이제 가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기관들이 바로 이제 이런 기체 교환, 호흡이 일어나는 기관, 호흡과 관련된 기관이니까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호흡계라고 한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숨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코지? 코지? 자, 그래서 코로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기관이라고 해서 식도랑 좀 달라요. 자, 기관은 식도하고 기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코하고 입하고 식도 기관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이 식도가 닫히고 기관이 열린단 말이야. 그 기관이 열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관이 닫히고 식도가 열려버려요. 알겠지?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에 걸린다는 게 뭐냐면은, 살에 걸린다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관 쪽으로 해서 딱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살에 걸리게 갑자기 음식 먹다 막 이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침을 한다는 거야. 왜? 기침은 어디에서 하냐면 기관지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침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하는 행위가 바로 기침이거든. 또는 재채기거든. 그래서 코에 있는 기관에서 뭔가가 이물질이 있을 때 얘를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채기를 하는 거고. 알겠지? 재채기를 하는 거고, 목에 있는 기관지, 폐로 들어가는 기관지 이물질이 있을 때 우리가 기침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요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요렇게 되고, 그래서 기관은 식도하고 같이 붙어서 코와 입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다. 숨을 쉴 때는 식도가 닫히고 음식을 먹을 때 기관이 닫히는 거야. 근데 음식 먹었는데 기관이 열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거기가 이제 살에 걸린다. 이렇게 되고, 어린아이는 기침을 잘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이게 사탕이나 떡 같은 거. 그래서 나이 든 어른들은 떡 먹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 이 기관에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요게 서로 닿고 닫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 나이 들면, 할아버지 하면 좀 연세가 많이 되면 이것이 이제 조금 이제 불안정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도로 넘어갈 것이 기관으로 넘어가서 기관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질식사하게 되는 거지. 자, 아이들은 어떻게 돼? 사탕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사탕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꿀꺽 잘못 삼켰다가 껌 같은 것들, 이것이 기관에 딱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얼굴이 막 하얗게 되면서 기침을 못하고 막 질리다가 이제 이렇게 파랗게 변하거든.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어떻게 돼? 하이트인가? 뒤에서 잡아서 여기를. 자, 뒤에 이제 우리 그 들숨 날숨 하는 거, 이제 흉강 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압력을 순간 좀 위로 팍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흉강에 있는 요 공기들이 이렇게 폐 쪽으로 해가 기관 쪽으로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막혀 있는 것이 툭 하면서 빠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코, 기관지, 그 다음에 폐. 자, 폐에서도 기체 교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 묶어서 뭐라 하냐면은, 자, 기관, 여기 포함해서 호흡계라고 본다. 호흡계. 있지? 호흡계. 그래서 호흡기 기관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들숨. 마시는 숨을 들숨,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숨은 당연히 산소가 많을 거고요. 날숨은 산소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들숨은 산소가 많아요. 날숨보다. 왜? 들은 그 차이만큼 우리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들이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돼? 들숨보다 날숨이 많아. 왜? 여기에서는 세포에서 CO2를 방출하기 때문에,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보내기 때문에 나아가는 숨에는 CO2가 많고, 자, 산소는 세포로 들어가니까 들이마시는 들숨에서 산소가 더 많고, 그럼 이 차이만큼이 바로 뭐야? 산소 요 둘의 차이만큼이 이용하는 산소가 되고요. 자, 요 차이만큼 세포에서 방출한 CO2가 되는 거야. 알지? 그리고 이때 산소는 누구에서 운반이 된다? 헤모글로빈, 적혈구. 자, 그런데 CO2는 어떻게 운반된다? CO2는 이제 크게, 자, 혈액에 녹아서 운반되는 게 거의 한 반. 그리고 한 30%는 적혈구에 붙어서 운반되는 거 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O2가 물에 녹으면은, 혈액 속에 녹으면은 이제, 녹아서 그냥 탄산의 형태로, 그러니까 CO2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되냐면, 자, 요런 형태가 돼요. 탄산. 그러니까 요 상태로 운반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얘 일부가, 자, 요렇게 돼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 이온이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붙어서, 자, 요런 상태로 운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적혈구하고, 그 적혈구가 거의, 자, 이게 한 50%, 자, 적혈구에서 CO2가 운반이 되는 것이, 자, 한 30%, 요 상태로 운반되는 것이 20%예요. CO2가 운반되는 건.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그럼 이제 우리 호흡기 구조를 보자. 자, 이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우리가 들숨, 날숨 할 때, 자, 여기에 폐라든가 이 폐는 근육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근육이, 자, 폐 자체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운동성을 못 가져요. 그럼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요 폐 안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흉곽이라고 하거든. 여기가 넓어진단 말이야. 내쉴 때는 좁아지겠지. 그러면 이게 요 안에 얘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요 흉곽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것은 이 폐 근육이 아니라, 폐는 근육이 없으니까 폐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의 움직임이야.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가로막 근육. 가로막. 알지? 가로막. 또는, 자, 횡격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횡격막. 자, 여기가 세로고 가로지.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래서 애들이 여기 목에 뭔가 걸렸어. 어떻게 해? 여기를 우리가 손으로, 자, 여기 잡는 게 아니야. 여기 갈비 있지, 갈비. 갈비 있는데 여기를 손을 집어넣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횡격막을, 가로막을 이렇게 당기면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 위로 올리니까 어떻게 되니? 툭 치면서 요게 기관에 걸린 음식이 빠져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이 가로막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알지? 숨을 내쉴 때는 이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를 밀어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가로막, 횡격막, 얘의 운동에 의해서, 얘 운동으로 우리가 호흡 활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호흡 활동이 일어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로막이 있고요. 자, 폐가 있고, 폐를 보호하는 뼈가 바로 갈비뼈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 갈비뼈와 폐 사이의 공간을, 자, 우리 요 사이의 사익 공간을 뭐라 하냐? 사익 공간을 흉강이라고 그래. 흉강. 흉강. 알겠지? 흉강. 그리고 나서 이 폐 안에는, 자, 지금 이제 그림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기관이야. 목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기관이 있고, 이 기관이 이제 양쪽, 우리가 폐가 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지? 그럼 기관이 나눠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마치 가지처럼, 자, 이 관이 가지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이 가지처럼 펼쳐진 것을 우리가 기관지라고 그래요. 기관지. 그리고 이 기관지 양 끝에, 가지 끝에는, 자, 바로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폐에 있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폐포가 여기에 꽈리처럼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야. 알겠지? 꽈리처럼 달려있는 거야. 바로 요렇게. 그래서 자, 그래서 코로 들어온 공기는 자, 우리 목 쪽과 가슴 이렇게 내려가는 기관을 통해서 자, 양쪽 폐 기관지로 나눠져서 들어가고요. 자, 기관지는 이제 이렇게 자, 우리 폐 속에 퍼져 있죠. 그래서 이게 퍼져 있는 기관지 끝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모세혈관이 뭉쳐 있는 꽈리 모양 뭉쳐 있는 바로 폐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폐포에서 어떻게 돼요?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렇게. 자,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폐포를 보면은, 폐포를 좀 확대시킬게. 자, 여기가 이제 폐포고, 이 폐포 공간이야. 공간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이제 막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니? 자, 폐동맥으로 연결된 모세혈관 있겠지? 자, 이쪽에 모세혈관 어떻게 돼요? 폐정맥에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폐동맥은 자, 우심실이잖아. 맞니?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좌심방이에요. 좌심방. 자,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지금 뭐야? 이게 폐순환이야. 폐순환. 이게 바로 폐순환이야. 폐순환. 자, 그래서 폐순환을 보게 되면 자, 여기가 바로 뭐야? 정맥혈이야. 정맥혈이야. 자, CO2가 더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가면서 자, 이렇게 가면서 요 공간이 자,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기관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관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 이게 기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기관으로 가서 코로 가겠죠. 그러면 자, 요 CO2가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많고 그 여기는 어떻게 돼? CO2가 많고 자, 여기에는 CO2가 적단 말이야. 자,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에 사용하지 않고 물질이 지가 알아서 막 움직여. 우리는 그걸 확산이라고 해요. 확산. 그 확산은 언제까지 일어난다? 양쪽이 같을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아. 그래서 CO2의 압력이 높아.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크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 기체들이 있어요. 여기는 CO2하고 산소도 있겠지. 자, 우리 공기에는 질소하고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있겠지. 그럼 각 기체가 갖는 압력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질소 기체 압력, 산소 기체 압력, 공기에 있지. 얘네들 압력을 다 합하면 뭐야? 대기압, 1기압이 되는 거야. 대기압. 그랬을 때 1기압이란 대기압은 질소의 압력.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개의 기체가 섞였을 때는 질소 압력이라는 게 아니라 질소의 분압. 알지? 산소의 분압, 이산화탄소의 분압, 아르곤의 분압. 얘네를 합치니까 몇 기압이 된다? 대기압인 1기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CO2하고 산소가 있으니까 자, CO2가 많죠? 그럼 CO2의 압력, CO2의 분압이 굉장히 커요. 자, 여기에는 CO2가 적지? 그래서 CO2의 분압이 작단 말이야. 그 당연히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돼?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빠져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바로 날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입 쪽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제 CO2가 빠져나가는 거야. 자, 이게 바로 후 하는 거고 내가 들이마셨어. 자, 이제 요거 이게 색깔로 이렇게 들이마셨어. 그거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뭐가요? 동맥혈이. 자, 동맥혈은 산소가 많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자, 이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여기가 산소의 분압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 산소의 분압이 아니야 잠깐만 왜 그래 씨. 야 그림 잘못 그렸다. 야야야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들이마시면 기관, 코 이렇게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죠.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가 산소가 많죠. 그래서 산소가 요 안에 폐포 안에 산소의 분압이 크고 자, 그 모세혈관 쪽은 자, 여기가 이제 산소가 적은 얘네들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산소의 분압이 작다는 거야.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누가? 산소가. 그래서 산소가 이동하면서 그래서 대정맥 좌심방으로 빠져나간 이 혈액이 바로 뭐가 돼? 동맥혈이 되면서 산소가 많아지는 거야. 자, 이 과정 이해됐니? 그치? 그래서 우리가 폐포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폐포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요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날숨.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들숨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자, 혈액은 요렇게 가겠고, 요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자, 여기가 CO2가 많아서 이렇게 CO2가 빠져나와요.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요. 됐지?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폐포 내에서 이러한 기체 교환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폐포에서 기체 교환이, 즉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는 원리는 뭐냐? 바로 분압, 압력 차에 의한 뭐다? 확산이다. 확산이다. 그래서 CO2가 이동하면 CO2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고 산소가 이동했으면 산소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의 원리는 분압 차에 의한 확산이다. 근데 나중에 하지만 이것도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포에서도 기체 교환하지. 이것도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야. 확산. 자, 됐지? 그래서 각각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확인해 보면은 자, 코. 그래,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처음 지나가는 기관이 코예요. 그치? 자, 그럼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에는 자, 이 공기에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먼지라든가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공기에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 많으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 방어작용으로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재채기. 그래서 재채 같은 게 일어나는데 자, 코 속은 가는 털. 자, 이게 이제 걸러내는 작용, 필터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끈끈한 액체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생물이나 먼지 같은 것들 이 액체에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많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코가 뭔가 답답하잖아. 그럼 코 쫙 해가지고 뭐야? 코딱지. 그게 바로 코딱지야. 그래서 어릴 때 코딱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툭 던지고 옆에 자고 있는 애 입에다가 집어넣고 다 해봤잖아. 안 그래? 뭘 그래? 안 해본 것처럼 그래? 다 해봤잖아. 자, 그에 있어서 이물질,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코는 항상 끈적끈적해야 돼. 근데 끈적끈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코 안은 축축해야 돼. 늘 축축해야 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차고 건조해서 축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 말라붙겠지. 그럼 우리가 숨쉬기가 되게 힘든 거야, 이게. 자, 숨을 들이쉬더라도 이물질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이게 막 그때 어느 날, 특히 비염 심한 애들은 그런 게 좀 있을 거야. 자, 비염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나도 비염이거든?
자, 어떤 아이들은 자, 이게 작은 알러지 반응인데, 알레르기 반응인데, 자, 비염이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게 지나치게 이제 콧물을 많이. 자,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콧물이 말라. 그래서 이 콧물이 목을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잖아. 그 넘어가면 우리가 그걸 이제 침으로 이제 뱉어내거든. 그치? 근데 이게 마르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면서 뭔가 목에 있지, 여기. 코하고 여기 기도 사이. 뭔가 딱 달라붙어서 뭐 굉장히 답답한 느낌. 그치, 이물감. 나는 그런 비염이야. 그런 비염이야, 이제. 그래서 내가 콧물이 확 나올 때는 뜨거운 음식 먹을 때, 난 매운 음식 먹을 때는 콧물이 막 쏟아져, 막. 근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말라. 그래서 막 굉장히 답답해.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막 이제 계속 이제 막 콧물이 계속 나오지. 그치? 그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코 속은 따뜻하고 축축한 상태가 돼야 끈끈한 액체가 유지가 되면서 이러한 먼지나 세균을 걸러낸 작용할 거예요. 자, 그럼 기관. 자, 이제 코에서 이제 우리 목으로 해가지고 폐로 들어가기 전, 이것이 바로 기관인데, 자, 코에서 다 걸러내면 좋겠지. 근데 코에서 다 걸러내지 못하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요 기관, 자, 요렇게 이제 기관이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기관 안에는 요렇게 잔털들이 있어요. 잔털을 섬모라고 그래요. 섬모. 알지?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단세포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 섬모는 운동하는 기관이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 같은 다세포에서 이 섬모는 자,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막, 자, 요렇게 공기가 들어올 때, 자, 요 공기 속에 있는 이물질이, 자, 코에서 이제 걸러져야 되는데, 이제 요 코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이 요 섬모, 기관에 있는 섬모에 다 걸러져요. 요 이물질이 뭉치겠죠? 그게 뭐야? 가래. 그래서 요 이물질이 뭉쳐서 밖으로 빠져나온 게 뭐야? 가래란 얘기야, 가래. 알지? 가래. 근데 이 가래는요, 심한 경우는 기관뿐만 아니라 기관지에 있는 것도 같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래 보면, 그래서 폐에 있는 요 가래가 이제 빠져나오니까 가래의 색깔 보고, 가래 색이 검은색이네? 우리 보통 갈색이잖아. 갈색의 가래인데, 약간, 그치? 갈색 계통인데, 만약 검은색의 가래가 나왔다. 야, 이거 폐가 안 좋네? 폐에 염증이 생겼네? 자, 거기에다가, 녹색이나 이런 색깔, 다른 색깔의 가래가 나왔다. 그러면 폐에 염증이 있네? 폐렴이네? 또는 이제 이게 왜냐면, 녹색 같은 게 보통 미생물, 균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거고, 자, 갑자기, 빨간색이 나왔네? 그 폐에 출혈이 있는 거야. 우리 객혈이라고 하지. 기침할 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래라는 것은 우리 폐의 기관 또 폐 안에 있는 이물질을 내보낸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섬모가 있어서 세균들을 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다가 이제 우리가 심장 가슴으로 넘으면서 어떻게 양갈래로 갈려지죠. 갈려지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래요? 기관지라고 그래요. 기관지. 그래서 그 감기 기침 많이 하고 목이 아프고 막 그치? 열나고 막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면 기관지염이라고 그래. 그럼 요게 염증이 생기는 거야. 요게 염증이 생기기 바로 기관지염 이렇게 되지. 그래서 기관지고 그래서 기관지는 폐 속에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간 가지로 쫙 갈라지면서 그 가지 끝에 뭐가 있다? 폐포가 있습니다. 그렇죠? 폐포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폐는 가슴에 좌우 한 개씩 들어가 있고, 자, 갈비뼈와 갈비뼈가 있고요. 갈비뼈를 폐가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가로막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가로막이 있고, 자, 요렇게 폐가 있어. 요렇게 폐가 있을 거야. 그럼 요게 이제 가로막이 있을 거야. 그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요게 갈비뼈가 요렇게 있어요. 그치? 그럼 갈비뼈, 여기가 가로막이야. 횡격막. 자, 여기가 폐가 돼요. 그러면 요 가로막하고 여기 갈비뼈 요 사이에 있는 공간, 자, 이 공간을 뭐라 하냐면은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알겠지? 흉강.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실험할 거 아니야.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게 이제 풍선 이렇게 놓을 거 아니야.
풍선, 그치? 풍선에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풍선이 폐가 된다면 이 공간이 뭐가 돼요? 흉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유리병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이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가로막이에요. 알지? 가로막.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 그럼 흉곽이 커지겠지. 언제 커져요? 그치? 숨을 들이마실 때. 자, 이걸 밀어요. 그럼 어떻게 해? 흉곽이 작아지죠. 언제? 내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지. 자,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폐는 근육이 없다. 아까 얘기했지, 처음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 알죠? 자, 그래서 어떻게 수축 이완하냐. 폐 자체가 얘가 수축 이완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움직임이 없어. 지가 스스로 못 움직여. 근육이 없어요, 폐는. 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자,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요 가로막의 운동에 의해서 그다음에 자, 요 둘러싸고 있는 요 보호하고 있는 것이 갈비뼈지. 그럼 뼈는 그 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뼈 주위에는요, 인대, 근육이 같이 있어요. 알겠지? 이게 뼈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운동기관이 되기도 해. 그래서 뼈도 가장 대표적인 운동기관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 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들이 뼈에 같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어떻게 움직이냐? 갈비뼈 그리고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자, 그 크기, 수축 이완이 조절이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요 폐 안에는 자, 요 이제 기관지에서 쭉 연결된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수많은 폐포고요. 얘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이게 꽈리처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공기하고 접하는 표면적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바로 이거고. 그래서 폐 안에는 폐포란 것이 있고요. 자, 폐는 자, 공기 주문입니다. 자, 얘는 기관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폐포의 표면은 자, 모세혈관으로 덮여 있습니다. 알지? 그래서 모세혈관은 덮여 있고요. 그래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자, 일어난다. 아까 그림으로 설명해줬지? 자, 가로막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으로 된 막이야. 그래서 이 가로막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자, 흉곽의 압력을 조절하면서 폐 크기를 조절할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 위아래로 일어나면서 들숨, 날숨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라.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갈비뼈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요. 그럼 가로막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겠죠. 왜? 이 안에 공간을 넓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넓히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그치? 넓어지려면. 그래서 갈비뼈는 위로, 가로막은 아래로. 언제? 들숨. 그럼 날숨은? 몸으로 느껴. 그러니까 날숨, 숨을 내쉴 때는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고. 그럼 요 나무 그 사이 그 공간이 뭐야? 흉곽은 좁아지고. 알지? 바로 그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자, 여기서 호흡이란 거는 호흡계, 호흡기관은 기체 교환과 관련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코, 기관, 기관지, 폐, 갈비뼈,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막 또는 횡격막이라고 그래요. 자, 가로막이고 원래 그전에는 가로무리막이라고 했어요. 가로무리막인데 자, 지금은 이제 가로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이라고 그래요. 횡격막. 그래서 이게 이 횡격막이 이제 이게 위아래 수축한다고 그랬잖아. 수축 이완한다고 그랬지. 그랬을 때 이 횡격막이 움직임이 불안전하게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게 뭔지 알아? 딸꾹질. 그게 딸꾹질이야. 딸꾹질. 그러니까 얘가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내려가고 내쉴 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얘가 순간적으로 휙, 틱, 틱.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딸꾹질이 바로 횡격막, 가로막의
자, 불규칙한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코 잡고 숨을 꼭 참고 있으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긴장을 주면서 자, 이 가로막의 불규칙한 운동을 이제 억제하는 거지.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일단 자, 첫 번째. 자,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못 움직이죠. 그치? 그래서 스스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게 폐 흉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그러니까 요 가슴에 있는 공간 흉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고 가로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흉곽 안에 폐가 이제 양쪽 두 개가 들어가 있겠지. 자, 그래서 흉곽이 들어가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의해서 호흡 운동, 즉 다시 말해서 들숨, 날숨이 일어날 거야.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 확인합시다. 자, 들숨이에요.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 산소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숨을 들이마시려고 할 때, 자, 그러면 쭉 들이마시려고 하면, 자, 가로막이 내려가야 돼.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로막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갈비뼈가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니까, 자, 여기가 가로막이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니까 요 사이 공간이 뭐가 돼요? 여기가 흉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흉곽이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커지겠지. 그래서 자, 이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흉곽의, 자, 요것 때문에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 자,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 그러니까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그 안에 있는 압력은 낮아지게 돼. 알지?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해보자는 거야. 요렇게. 자, 이렇게 유리인데 여기가 이제 고무로 막아냈어. 고무막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풍선을 매달아 둘 거예요. 풍선을 연결시킬 거예요. 알지? 그러면 자, 풍선을 연결시켰을 때 자, 요 풍선이 폐에 해당이 될 거고, 알지? 그 다음에 요 고무막이 자, 가로막에 해당이 될 거야. 그 이제 여기가 이제 갈비뼈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유리를 했으니까 갈비뼈 여기는 안 움직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고무막을 잡아당길 거야. 당긴다. 그럼 이것이 바로 뭐다? 들숨이 될 거다. 그럼 들숨이 되면 자, 얘가 이렇게 이제 늘어나니까 요 안에 자, 이 병 안의 부피 자, 부피가 커질 겁니다. 그럼 요 안에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흉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커지니까 흉강의 부피가 커지고요. 그럼 부피가 커지니까 요 안에 이제 어떻게 돼? 부피 커지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잖아. 얘가 증가하면은 압력은 어떻게 돼?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흉곽 내 압력은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요 안에 압력이 이제 이렇게 누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누르겠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누르겠지. 그래서 양쪽의 압력이 같은 폐 안의 압력하고 흉곽의 압력이 같아지면 자, 얘는 고정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 누르는 미는 압력이 낮아졌어. 그 안에 폐 안의 압력이 더 커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를 밀어버리겠지. 그래서 풍선 내 압력과 자, 이 풍선이 이제 우리가 폐라고 하자. 폐 안의 압력하고 그 다음에 병 안의 압력. 다시 말해서 흉곽의 압력을 비교했더니 자, 어떻게 된다? 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풍선의 크기가 얘가 더 밀어버리니까 풍선의 크기가 커지겠지. 그래서 풍선의 크기가 커지면서 풍선 압력, 즉, 자, 여기 폐의 크기가 커질 거야. 자, 그럼 폐 안의 압력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줄어들어요.
그치? 그래서 흉곽의 부피가, 자,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니까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 폐가 미는 압력이 커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흉곽 내 압력하고 자, 폐 안에 있는 압력을 비교했을 때 요 관계 성립이 되니까 폐가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폐의 부피가 커져 버려. 그 부피 커지면 다시 폐 내부의 압력이 또 낮아지겠지. 그치? 낮아지겠지. 그러면 요 안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자, 요게 이제 밖의 압력하고 안의 압력 어떻게 돼? 밖의 압력, 안의 압력. 여기가 압력이 낮아졌고요. 폐. 여기가 이제 내가 들이마시 요 들숨하기 때 여기가 압력이 높으니까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들숨할 때는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 그래서 들숨. 자, 들숨 과정 어떻게 된다? 자, 먼저 가슴뼈,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져. 그럼 흉곽 안에, 요 안에 통 안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폐의 압력이 흉곽 압력보다 커지겠지? 그럼 폐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 폐의 크기가 커지면 폐 안의 압력이 줄어드니까 밖에 대기압보다 여기가 낮아지니까 공기가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요렇게. 그래서 숨이 들숨. 그럼 날숨은 반대입니다. 날숨은, 자, 날숨은 이것의 반대가 돼요. 자, 어떻게 돼? 가로막이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가니까 요 안의 공간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로막이 올라가고 갈비뼈가 내려가면서 자,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흉곽의 압력이 커져 버려. 그러면 결국은 흉곽의 압력하고 폐 안에 있는 압력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 흉곽의 압력이 더 커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커져 버리기 때문에 자, 흉곽에 있는 요 공기가 이제 폐를 밀어버리겠지. 그래서 폐 부피가 작아진단 말이야. 폐 부피가 작아지고 그럼 폐 내부의 압력은 어떻게 돼? 오히려 높아지겠지. 왜? 제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하니까. 그래서 폐 높아져. 누구보다? 대기 압력보다. 그러니까 이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밖으로. 그래서 폐 안에서 몸 밖으로 공기가 나간다. 이것이 바로 뭐다? 날숨이다. 날숨. 자, 이 과정 이해됐습니까?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주어졌을 때,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고무막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럼 위로 올리면은, 자, 이렇게 반대로 이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올려버리면 요 안에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 커지겠지? 그럼 더 밀어버리겠지? 그럼 폐는 줄어들어, 부피가. 그 요 안에 압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이게 바로 날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실험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어떤 고무 안에 풍선 놓고, 알지? 유리병 안에 풍선 놓고 고무 막으로 해서 당겼을 때, 밀었을 때. 자, 요 관계를 같이 연결해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자, 공기는 압력이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공기 압력이 큰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들숨은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요. 그래서 흉곽 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폐의 부피가 커지고요. 그래서 폐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될까?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온다. 알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날숨은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니까 부피가 자, 작아지겠죠. 그럼 압력은 커지기 때문에 흉곽 압력 커지니까 폐를 밀어버려. 그래서 폐의 부피 작아지니까 폐 압력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자, 날숨, 빠져나가는 공기, 내쉬는 공기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기체 이동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공기도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이동할 때 고기압, 저기압을 얘기하잖아. 자, 이거는 이제 중3 1학기 때 바로 중간고사 때 배울 거야. 그래서 바람이 이동해서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나올 건데 1학기 때. 자,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들숨은 그냥 생각해봐. 공기가 내 코에서 폐로 들어가네? 그럼 폐 안의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폐 안의 압력이 왜 낮아질까? 부피가 커지니까, 폐의 부피가. 그럼 폐의 부피가 왜 커질까?
요 통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치? 통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 안에 있는 공기가 폐를 밀어버려서 커져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야겠지. 그래서 흉곽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거지. 자, 날숨 반대입니다. 자, 폐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 공기가. 그럼 폐 안의 압력이 높아져야겠죠. 그럼 폐 안의 압력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 폐의 크기 자체, 부피 자체가 작아져야 돼요. 그 왜 작아져?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곽 내 압력이 커져야 돼. 얘가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우리가 어떤 풍선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봐. 얘를 풍선을 밀면 물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이 물을 공기라고 생각해봐. 공기라고. 그 밀면 빠져나가니까 당기면 어떻게 될까? 늘어나면 들어오겠죠. 바로 이 얘기야. 그럼 민다는 거는 흉곽의 압력이 폐보다 크다는 얘기고, 자, 흉곽의 압력이 폐보다 크니까 흉곽의 부피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당겨야 돼. 그럼 들어오겠지. 그럼 당긴다는 얘기는 흉곽의 압력이 폐 안의 압력보다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흉곽의 압력이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 흉곽의 부피가 커져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가로막, 갈비뼈. 이렇게 되면 들어오고요. 이렇게 되면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라. 자, 됐니? 자, 이제 기체 교환입니다. 기체 교환. 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은요, 두 군데입니다. 폐에서, 폐포, 그 다음에 우리 조직세포에서. 그래서 폐에서 폐포하고 폐포를 둘러싸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체는, 자, 우리가 기체 농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다? 분압이라는 표현 쓴다. 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분압이라는 표현 쓸 거야. 그리고 이건 고1 통합과학에서부터 바로 나와. 그래서 정확한 용어. 자, 농도 이꼴 압력이야. 기체 농도는 압력이야. 왜? 기체 압력은 기체가 막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타타타타타 치면서 가는 압력이. 요거야. 그럼 같은 부피 안에, 자, 이게 충돌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압력 커지겠지. 그럼 충돌을 어떨 때 많이 할까요? 기체 분자가 많을수록. 기체 입자가 많을수록 충돌을 많이 하니까 압력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부피에 기체 입자가 많다는 얘기는 기체 농도가 어떻게 돼?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 농도는 기체 압력, 그 기체의 분압하고 같다. 알지? 그래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농도 차에 의한 또는 분압 차에 의한 무슨 현상이다? 확산에 의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알지? 그래서 자, 산소는 들숨이야, 들숨. 들어오는 숨.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들숨이야, 들숨. 자, 여기에는 이산화탄소는 날숨입니다. 나가는 숨.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공기가 폐포로 와요. 그럼 폐포에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알지? 자, 그럼 내보내는 것은, 자, 모세혈관, 이제 이 폐포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돼. 자, 이건 폐포로 들어오는 거야, O2가. 자, 폐포에서 CO2가 이제 기관지로 빠져나가야 돼. 그치? 그러면, 자, 이 모세혈관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모세혈관의 압력이, CO2의 압력이 폐포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폐포하고 모세혈관, 요렇게, 자, 이렇게 된다면, 조직세포는 여기가 세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자, 요게 세포가 있으면 요렇게 이제 혈관이 연결되겠지. 자, 요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서 지나갈 거야. 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동맥혈이고요. 여기가 정맥혈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동맥혈의 모세혈관하고 정맥혈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정맥으로 갈 거고, 자, 얘는 이제 동맥에서 이제 동맥하고 연결돼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산소가 많은, 산소의 압력이 큰 동맥혈이 이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산소가 이런 식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고압이 되고요. 여기가 저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모세혈관의 산소의 압력이, 농도가 조직 세포의 산소의 농도, 압력보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농도, 압력이 조직 세포보다 클 때 산소가 조직 세포로 들어오는 거야. 바로 이제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세포호흡을 할 거란 말이지. 자, 식물과 에너지에서 호흡 나오잖아. 포도당, 산소. 그럼 이산화탄소하고 물,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맞니?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CO2가 발생이 되고 CO2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런 정맥혈로 나간단 말이야. 그 여기가 압력이 낮게 되고 여기 압력이 이제 CO2가 많아지니까 고압이 되고 여기 정맥혈에 있는 얘가 저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O2가 이제 쑥 넘어가겠죠. 그래서 CO2는 이산화탄소는 자, 조직 세포가 압력이 농도가 더 크니까 이렇게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큰 데서 작은 곳으로. 그래서 이 산소가 여기에 녹아 들어가니까 이 정맥에 있는 정맥혈은 CO2가 많아지는, 그치? 정맥혈로 바뀌어 버리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요 조직 세포하고 모세혈관에서 자, 이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외우는 거는 그냥 기체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동맥혈은 산소가 많아. 그래서 산소가 세포로 이동하지. 그러면 이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은 거예요? 모세혈관이 세포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맞니? 그치? 자, 정맥혈은 CO2가 많은 거야. 그러면 세포하고 정맥혈의 모세혈관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세포 안에 있는 CO2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정맥혈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그치? 이거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잖아. 이 개념을 그대로 이제 폐포에서도 연결시켜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동맥혈, 정맥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쭉,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CO2가 나오니까 CO2가 쭉 해서 CO2가 빠져나가죠. CO2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죠. 맞니? 됐지? 자, 이 내용은 아까 했던 거. 그래서 뭐다? 확산이다. 농도 차이에 의한, 압력 차이에 의한,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이다. 자, 나왔네. 아까. 그치? 자, 요 그림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들숨했을 때 갈비뼈 올라가고 이제 가로막이 내려가는데, 자, 요렇게 이제 요 막은 여기가 이제 고정돼 있고 여기 이제 빨대 넣고, 아이고, 이거 풍선 2개 넣었네. 그럼 이 고무 풍선이 뭐가 돼요? 폐가 됩니다. 자, 빨대가 기관이 되고요. 그치? 그러면 고무막은 뭐가 돼? 자, 가로막이 되겠지. 자, 잡아당겨. 그 잡아당기면 요 안에 공간이 흉곽이야. 그러니까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컵 속의 부피, 컵 속이 바로 흉곽이죠. 자, 가로막이 내려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흉곽의 부피가 커지고요. 흉곽의 압력이 낮아져요. 그 요 안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고무풍선, 폐의 압력이 얘보다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폐의 압력, 그래서 고무풍선의 부피가 증가하고 이 폐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 압력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폐 안의 압력이 이제 흉곽의 압력보다 커지니까, 그치? 이 폐를 밀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고무풍선의 부피가 증가하고, 그럼 다시 내부 압력은 또 낮아지겠지. 그래서 폐 압력이 낮아지면서 누구보다, 자,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높은 압력, 낮은 압력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치? 바로 요 얘기야, 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연결만 잘 시키면 돼. 아, 얘는 폐고, 요 안에 공간이 흉관이고, 기관이고, 여기가 가로막이고. 자, 그럼 얘를 이제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로막이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안에 공간이 줄어드니까 압력이 커지겠지? 커지니까 어떻게 돼? 공풍선의 압력보다 크니까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줄어들고요? 그럼 줄어드니까 이거는 압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빠져나갈 거란 말이지. 맞니? 자, 이게 바로 날숨이 된다. 그래서 이 그림 많이 나오니까 얘랑 연결시켜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 흉곽이 뭔지, 가로막이 뭔지, 갈비뼈가 뭔지 이것부터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 자, 흉곽은 우리 가슴에 있는 공간입니다. 알겠지? 그 안에 폐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흉곽의 압력과 폐의 압력에 의해서 흉곽의 압력이 작아지면 폐가 커지고요. 커지니까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겠죠. 자, 흉곽이 작아지면 얘가 압력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 폐를 밀어버리겠지. 그래서 폐 부피도 작아지고요. 그래서 폐 압력이 커지니까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면 수축 이완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이완은 이완이니까 어떻게 돼? 들어온다. 그치? 미니까 수축되지. 공간 부피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수축되니까 어떻게 돼?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완은 들어오는 거고요. 수축은 나가는 거예요. 자, 이완됐으니까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자, 수축됐으니까 나가고 해서 수축되는 거지. 얘도.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 문제거든. 자, 정확하게 위치를 봐야겠지. 자, E는 뭐다? 그렇지, 폐포. 자, A는 콧구녕, 코. B가 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그렇지, 기관지. 자, D는 폐네. 자, F가 갈비뼈. 자, G가 가로막 또는 횡격막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요거 위치 알아두고 그림 확실하게. 항상 그냥 그림 문제 많이 나오잖아. 자, 이걸 알아두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변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들숨날숨. 자, 이거는 그냥 지금 하면서 완벽하게 외워버려. 자, 올라가. 그럼 내려가야겠지. 갈비뼈와 가로막은 항상 반대야. 자, 그럼 부피가 증가하겠네. 부피 커지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폐 압력이 커지니까 폐 부피 커지고요. 자, 폐 압력이 낮아져요. 자, 날숨. 자, 갈비뼈 내려가면요, 가로막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은 높아지겠죠? 그럼 흉곽의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폐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곽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폐 압력이 왜 높아지냐면 폐 부피가 감소하니까. 폐 부피가 감소하니까 높아지겠지.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날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체 교환과 관련된 거. 와우. 자, 폐와 조직세포에서 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겁니다. 자, 지금 모세혈관이 이렇게 되죠. 폐포에서 나가니까 얘는 무조건 동맥혈이에요. 그 동맥혈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A는 O2가 돼야 돼요. 산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직세포에서 산소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는 CO2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CO2가 많겠네요. 자, 정맥혈이 될 것이고요. 자, CO2가 많으니까 CO2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겠죠. 그치? 자, 가에서는요, 산소의 농도가 지금 산소가 어디로 가니?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의 농도, 산소의 압력은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커야 됩니다. 그치? 항상 기체 이동은 높은 데서 낮은 것, 많은 곳에 적은 것. 자, 나에서는 CO2가 이동하니까 여기가 고가 되고요. 여기가 저가 되는 거예요.
즉 모세혈관의 농도가 폐포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혈관의 농도가 폐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제 자, 폐포가는 여기는 조직세포가 되겠죠. 폐포 아니지 여기 폐포 있냐? 폐포가 없네. 왜 그 나에서 가가 아니라 나에서지. 소리. 자, 요거 맞지? 나에서지. 오씨 괜히 가보고서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여기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나는 자 요렇게 CO2가 빠져나오잖아. 그럼 조직세포가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되지. 그래서 조직세포가 고가 되고 모세혈관이 저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하고 C는, 자, A는 O2고요. 자, C도 O2입니다. 그쵸? 그래서 A와 C는 산소의 이동 방향이고, B하고 D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이 된다. 자, 여기가 뭐다? 심장으로 들어온 거니까 폐정맥. 맞니? 그치? 자, 그래서 어디로 와요?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대정맥. 자, 우심방, 우심실. 그치? 자, 폐로 나가는 거니까 폐동맥. 됐니? 그래서 우리 이제 혈관까지 연결시켜서 확인해야겠지? 자, 됐죠?